안녕하십니까. 원주 소림 보고 있는 부설입니다. 우찬이 왔네. 우찬이. 내가 좋아하는 우찬이. 아니 재준이는 왜 안 왔어요? 제가 2023년 3월 25일부터 이 법련사 살았습니다. 어떤 좋은 기억일 때도 날짜를 세고 힘들 때도 날짜를 셉니다. 좋아서 센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행적으로 그동안 뭘 했고 또 소임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다 그냥 우리 대중들 그리고 여기 봉사해 주시는 보살님 그리고 법련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막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제 스님들을 부르는 호칭, 뭐 회사로 치면 뭐 직급, 우리 말로는 이제 소임 이런 것에 대한 단어, 그 말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런 얘기들 이제 어떤 때 저건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어디 절에 이렇게 가보면 용상방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 저게 그때 원주 스님이 그렇게 했던 말 중에 저 단어구나, 저 소임명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21교구 송광사의 이제 서울 분원입니다. 우리 종단은 전국 25교구와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할교구, 군종, 특별교구 이렇게 있습니다. 종단 최고 어른을 부를 때는 이제 그 종정이라고 합니다. 종정. 종단의 종풍과 이 법통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종정 스님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종무 행정과 종단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표하고 이끄시는 스님이십니다. 선사 그러면 참선 수행을 주로 하시고 선의 세계에서 높은 경지에 계신 그런 스님들을 말합니다. 그럼 율사는 부처님의 계율을 잘 알고 계맥을 이어받은 스님을 말합니다. 큰 절에는 이 계율을 가르치는 율원이 있는데 그 대표하는 스님을 율주라고 합니다. 또 큰 절에는 이 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강원은 경전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강원에는 이제 강사라고 부르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경전 공부를 가르치는 스님을 이제 강사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 이 학인 스님들을 가르칩니다. 저희 총무 스님도 송광사에서 오랫동안 그 강사 스님을 하셨던 스님입니다. 또 법사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법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도 법사라고 또 이런 법사는 스님 아니고 제가 불자인 경우에도 요즘에는 법사가 있습니다. 그 법을 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구 스님. 이제 제가 비구 스님이에요. 비구 스님은 이제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스님을 말합니다. 이 비구 스님이 되려면 계율을 받아야 되는데요. 250가지 계율을 받습니다. 그 구족계는 이제 출가해서 맨 처음에 행자 생활을 겪어요. 6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자주색, 약간 죄수복 비슷한데
죄수복은 아니고요. 자주색 옷을 입고 상당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 옷이 창피해서 이제 그 도망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출가를 했다가 저도 몇 번 시도는 했으나 너무 먼 산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침 그때 뭐 버스 파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행자를 하고 나면 이제 예비 승려인 3위 스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족계를 받는데 그 구족계를 받은 스님을 비구 스님이라 하고 나이가 20세가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비구니는 이제 그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스님을 말합니다. 비구니의 구족계는 이 비구 스님 그 남자인 경우보다 좀 더 많아요. 348개라고 합니다. 비구니 스님의 자격 요건이나 비구 스님의 그 구족계 수계 요건은 같습니다. 3위는 이제 출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행자 그 시절을 다 보내고 나면 3위 계를 받습니다. 20세가 안 된 스님도 3위 스님으로 불리지만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그 출가를 한 스님들도 이 3위 스님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를 보내야 하냐면 전통 사찰에 있는 승가대학이나 아니면 동국대, 중앙승가대에서 4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4년을. 그렇게 공부해서 구족계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제 비구 스님이 될 수 있어요. 3인이 스님은 이제 그 3위 스님과 같이 아직 이제 비구니 계를 못 받은 그런 같은 그런 스님들입니다. 이제 20세 전에 그 어린 여자 스님을 말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출가 연령이 높으니까 또 늦게 출가를 해서도 예비 승려 기간을 4년 거쳐야 되는 똑같은 그런 스님들입니다. 그리고 행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가해서 이제 가장 힘들죠, 행자가. 왜냐하면 사회인도 아니고 또 아직 이 종단 안에 들어온 물론 수행자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이 스님이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좀 묘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신도분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뭔가 인정을 잘 안 해주고 하니까 좀 억울하죠. 늘 표정을 보면 억울합니다. 행자들은 억울해요. 막 밝게 막 표정을 애써 짓고 열심히 살고 이런 행자도 있습니다. 그거 힘든 겁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네, 행자가 힘들지 않은 건 행자가 아닙니다. 저희 사형 스님이 행자 시절에 이제 은사 스님께서 자, 행자는 무얼 먹고 사니? 했다가 우리 사형 스님이 행자는 보살님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랬다가 참회받았어요. 그 대답이 그거 뭐냐고. 그게. 행자는 하심을 먹고 살아야 한다. 하심해야 한다. 근데 그 보살님들의 사랑,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우바세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계를 받았거나 혹은 보살계를 받은 남자 신도님을 말합니다. 그냥 남자 신도님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또 우바이는 3귀계, 5계, 보살계 이렇게 계를 받은 여자 신도님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여자 신도님을 우바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이제 사부대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아직도 안거의 전통이 잘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한 거, 동한 거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안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해제죠. 안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소임을 짜는 겁니다. 소임, 선언에서 그 스님들의 법명하고 그 소임 이름을 그 명단을 적는 이 큰 절감은 저 뒤에 이렇게 크게 붙여 놓습니다. 이제 그걸 용상방이라고 합니다. 뭐 용용자, 뭐 코끼리상, 뭐 이런 뜻으로 용상방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용상방이란 의미를 찾아놨다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 기억력이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찾았는데 꼭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안거 때 소임을 정하는 일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를 한 번 했어요. 하한 거만. 이 한국 선원의 소임은 중국에서 총림 제도가 생기던 때부터라고 합니다. 총림은 뭐냐면 선원, 유런, 강원 이렇게 3원이 있는 곳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조실스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각 절마다 갖고 있는 그 선원의 제일 어른 스님, 또 방장 스님은 총림의 이제 지도자격인 제일 큰 어른을 칭하고 승려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높냐, 방장 스님이 높냐 그러면 그 문헌에 따라 달라요. 방장 스님이 높다고 하는 데도 있고 조실 스님이 높다고 하는 데도 있고, 방장 스님을 하다가 물러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조실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누가 높은 건지, 전 다 높습니다. 전 다 높아요, 저한테. 선덕 스님은, 그 선덕이라는 소임은 훌륭한 선의 수행자란 의미로 수행을 지도하는 어른 스님입니다. 유나라는 소임이 있습니다. 유나. 저희 절에도 이제 현전 스님, 그 정예사 이제 수덕사 유나 스님이신 현전 스님께서 오셔서 이제 법문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그 유나라는 소임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각 소임자들을 통솔하는 오늘날 주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총림이 들어서면서는 유나는 이제 대중의 질서를 잡는, 질서를 세우는 소임입니다. 유나 스님은 그래서 제 학인 때 해인사에 있을 때 유나 스님은 피해 다녔습니다. 뭐 하여튼 잔소리라도 들으면 이제 참회하고 뭐 할 게 많아요. 야단 맞아야 되니까. 유나 스님은 좀 멀리서 보이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요. 입승은 큰 규모의 사찰인 총림에서 열중이라고도 불리는데, 열중. 선원의 대중을 통솔해가는 실질적인 소임자입니다. 입승, 법을 세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현은 법납으로 보면 선덕이지만 소임을 보느라 그에 맞는 안거수를 못 채운 스님들을 이제 선현이라고, 선덕보다 약간 낮게 이렇게 좀 대우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좌차로 이렇게 쭉 앉는데 선덕 스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또 병법이라는 소임이 있습니다. 병법은 이제 한마디로 예불, 이제 의식과 법요에 관계된 일을 맡는 소임이고요. 헌식은 이제 사시예불 마치고 이제 그 마지를 모아서, 마지를 많이 안 줘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마지를 이렇게 그 아귀에게 주는 소임입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거 해탈수 보살님이 이런 걸 하십니다. 헌식. 그리고 명등도 이제 절 안에 이 촛불 켜고 이런 거를 하는 일인데요. 우리 보살님들이 여기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화대라는 말이, 이 소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화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화대가 이제 큰 방에, 정진하는 큰 방이 있는 방은 뭐 혹은 지금 이 절에서도 화대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를 담당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 방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화대, 불화자, 화대입니다. 이 대는 뭐 이렇게 전미사로 뭐 그거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일 거예요. 틀리면 어쩌죠? 하여튼 그렇고 또 이 화대가 이제 여름에 또 시원하게 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또 겨울에 너무 추우면 이제 자율정진이라고 하는데 정진 안 하고 좀 이제 자기 시간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여름에도 너무 더우면 이제 그런데 그걸 방 안에 온도계로 합니다. 온도계로. 제가 경험했던 선방은 여름에 33도를 온도계가 가리키면 그걸 넘어가면 이제 자율 정진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주 스님들 이제 25년 법납이 넘은 스님들이 한주 스님들인데 그 스님들이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그 온도를 올리라고 여름에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입으로 막 그러고 하기도 하고 참 별짓 다 했는데 그래도 온도가 안 올라가죠. 자율정진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날도 있고 화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송광사도 제가 그래서 화대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찰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열중, 입승 다 이제 같은 어떤 규율을 담당하는 소임인데 열중이나 입승이 더 높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보좌하는 거예요. 청중, 찰중이. 뭐 스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잘못을 찾아서 시정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 늘 살핍니다. 살필 찰자니까 이 찰중이 늘 살피고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이렇게 잘 대중들이 화합해서 살 수 있도록 규율을 담당합니다. 지전, 이 알지자 지전인데요. 뭐 대웅전 할 때 그 전자고 예부를 주관하고 대중방을 정리정돈하는 소임으로 병법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지전 소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모든 의식이나 어떤 공양 전에 그걸 준비하는 역할이거든요. 지전 중요합니다. 지객은 이제 손님을 접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간병은 아픈 스님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소임이에요. 이 간병하는 공덕이 아주 크답니다. 타종을 담당하는 종두, 종치는 스님. 이제 제가 여기서 종도 치니까 저는 종도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정통, 이제 이 깨끗할 정자인데 정통은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소임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재밌었던 건 이 정통 화장실 청소를 저는 이 법납이 낮고 합한 스님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법납이 있는 스님들에게 맡깁니다.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해우소 쓸 때나 이 욕두 그러니까 이 목욕하는 곳을 쓸 때 아주 조심해서 깨끗하게 씁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이제 담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또 욕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두는 이제 목욕탕 청소하고 관리하는 소임입니다. 이 욕두 소임도 어느 정도 법납이 있는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다각, 이게 이제 제 소임입니다. 다각은 이제 법납이 낮은 스님들이 합니다. 차 내리고 과일 깎고 또 이제 간식들, 스님들 간식 이런 거 또 우편물 오면 그런 거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큰 방에서 정진하는 선방, 스님들만 정진하는 선방에서는 우리 누룽지 만드는 큰 쟁반 있어요. 오봉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떡이니 과일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떡, 과일, 차 이런 걸 담아가지고 이 스님들이 이렇게 한 6군데 모여 있으면 이제 다각 스님들이 그걸 탁 준비했다가 바로 공양이 끝나면 탁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큰 스님들이 뭐 방장 스님이나 뭐 이제
제일 그 선원장 스님이나 큰 스님이나 윤화 스님이나 어이구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떡도 예쁘게 하고 막 그 과일도 아주 예쁘게 썰고 막 이럽니다. 우리끼리 막 몇 명 같이 다각을 보면 서로 경쟁합니다. 떡 예쁘게 썰고 막 과일 예쁘게 하려고 제가 그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시자는 우더른 스님들을 모시는 소임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자 은사 스님을 모실 때 이제 시자를 해봤고, 이제 정명 큰 스님, 이제 수자 스님 시자를 해봤고, 또 여기서도 사실 다 스님들 시봉하니까 시자죠. 뭐 다 심부름하고 하니까. 네. 그 시자는 이제 우더른을 모시는 그런 소임을 말합니다. 서기는 이제 문서나 우편물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이 문서에 관련된 일들을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우산에 이름표 붙이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이 서기 스님이 합니다. 고두는 이제 창고 할 때 그 고자거든요. 이게 머리 두자는 뭐 아까 그 전미사처럼 뭐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고두. 북을 치는 사람도 고두라고 하는데 그거는 북고자 써서 이제 그건 또 소임명이 달라요. 이 고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고두. 그리고 마호라는 소임이 있어. 마호. 이거는 이제 무명옷에 예전에 이제 그 스님들이 풀을 먹여서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었는데요. 이 풀을 써서 이제 대중들에게 그 제공하는 그런 그 소임입니다. 마호. 제가 이제 이 마호 소임 때문에 막 한 번은 원래 이제 대중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바로 공양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요. 마호를 이제 제 도반 스님이 맡았어요. 마호. 근데 이제 그 소임을 이제 용상방 처음에 안거 들어가기 위해서 소임을 짤 때 이제 쭉 불러주거든요. 마호는 누구 소임이 한다. 근데 이제 어떤 법납이 많은 스님이 이제 막 제 바로 앞에 앉았는데 자꾸 이제 저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참치마오 막 참치마요라는 무슨 김밥 같은 게 있나 봐요. 자꾸 저한테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마호라는 소임명인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잘 몰랐으니까 계속 웃음 참느라고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밥을 짓는 소임자는 공양주, 우리 공양주가 계시죠? 공양주. 반찬을 만드는 사람은 채공. 국을 끓이는 사람은 갱두. 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두. 땔감을 준비하는 사람은 부목. 이렇게 소임들이 있습니다. 한 80가지 정도 된대요. 이게 당송시대 때 아마 우리가 선방 큰방 문화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책들이 있어요. 당송시대 선종 문화 뭐에 대한 책을 윤창화 씨라고 민족사 대표인데 그분이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있는 걸로 알아요. 오늘은 조금 잘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소임명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이 소임들은 제 생각에 정진을 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화합해서 정진을 하기 위해서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어떤 소임을 소홀히 하거나 소위 빵꾸를 내거나 이러면 다른 누군가가 그걸 메꿔야 하거든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어떤 처음 마음이 저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피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생각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잡생각, 망상이 올라오게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생각을 올라오게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일단 수행자로서는 그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볼 때 아주 기본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련사의 모든 스님들은 그 소임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죠. 빠지지 않고 빵꾸 안 내고 한다고 해서 다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보는 원주 같은 소임은 배려심 많고 세심하고 또 이 대중들을 잘 챙기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소임을 맡겼다고 해요. 잘못 뽑았죠. 법료사는 잘못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심한 마음보다 배려심보다 의심이 많고 아니 이번에 고추장을 담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내가 저 만행간 날 담근 거예요. 왜 나 없을 때 했을까? 막 이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도 뭘 넣은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게 이제 변명을 하자면 장을 담그는 일, 김장을 하는 일, 뭐 동지에 팥죽을 쓰는 일, 뭐 이런 거는 큰 일이거든요. 큰 일인데 이제 내가 없을 때 하니까 그건 다 이제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막 들고 다니고 뭐 힘들까봐 우리 보살님이 그러는 건데 아니 그렇긴 해도 참 막 내 일을 못 당한 것 같고 막 이래서 근데 참 솜씨는 좋으세요. 제가 참 늘 느끼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소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재준이, 재은이, 저 우찬이는 재미없을 얘기였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주로 이제 큰 행사 끝나고 제가 이 법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설 그렇고 이제 정초기도 해야지 입춘 뭐 동안과 해제도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런 일을 앞두고 있어서 참 이번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있었어요. 좀 법문 준비도 많이 늘 잘 못하지만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설 앞두고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을사년 새해에는 이제 우리 법련사 모든 불자님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소임 중에도 오늘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